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앞에 올린 영상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영상부터 먼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럼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딱 봐도 10만원 근처까지 가서 좀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밴드가 제시된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 방식. EV 세일즈는 기업 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 수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기업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거나 아직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PER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매출액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적자 기업이 주로 활용을 하죠. 카카오페이가 딱이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는 뭐냐? 네, 카카오페이처럼 앞으로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매출액 성장률을 이 계산에 포함을 시켜서 EV 세일즈의 값을 조정하거든요. 현재 같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기업이라면 EV 세일즈의 값이 조금은 낮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어떤 회사를 선정했을지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는데 3개의 해외 기업을 선정했더라고요. 페이팔, 스퀘어, 팍세그룹. 네, 팍세그룹 디지털은 카카오뱅크도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죠.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들을 골라냈냐면 우선 블룸버그 산업 분류에 따라서 파이낸셜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속하는 상장 회사를 뽑아냈고요. 이 중에 시총 1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2020년 매출액 5억 달러 이상, 2020년에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들을 골라냈어요. 시총 100억 달러 이상이면 우리 돈으로 1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만 골라냈네요. 이 부분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업체들, 다날, KG 모빌리언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 다 탈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이 30% 이상이고 기존의 신용카드사나 은행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적용했고요. 또 B2C, 그러니까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만 골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 스퀘어, 팍세그룹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럼 비교 기업들과 카카오페이의 재무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연 적정한 대상을 선정한 건지. 이미 느낌이 오셨겠지만 페이팔, 스퀘어 이 친구들과는 실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무리 카카오페이 성장에 속도가 붙었다고 해도 매출액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게 고평가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적어놓은 식을 잘 기억하세요. EV 세일즈는 EV, 기업가치 나누기 매출액이고 성장률 조정 개수는 EV 세일즈를 매출액 성장률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시면 비교 기업들의 성장률 조정 개수를 구할 때 매출액은 2021년 1분기를 연환산에서 활용했고요. 매출액 성장률은 2018년에서 2021년 연환산 매출액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했다는 게 우선 또 마음에 안 들죠? 크래프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성장률 조정 개수 평균이 44.7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페이팔은 81.6이고요. 팍세그룹 디지털은 46.5입니다. 둘 다 매출액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률 조정 개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EV 세일즈를 낮은 수치로 나누니까 성장률 조정 개수는 높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매출액 성장률이 엄청 높을 텐데 이렇게 성장률 차이가 큰 기업들의 조정 개수를 활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시된 비교 집단의 성장률 조정 개수만 봐도 편차가 엄청 심해요. 6.1에서 81.6까지. 그래서 저는 이 평균치를 믿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세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성장률 83.4%나 되잖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 매출액 성장률에 성장률 조정 개수 44.7배를 적용해서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는 37.3배를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매출액을 곱해서 기업가치 15조 9,718억 원 정도를 계산했고요. 매출액은 2021년 1분기 연환산한 수치를 활용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카카오페이는 분기별 매출액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서 적정 시가총액을 도출했습니다. 16조 6,191억 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률 조정 개수가 가장 중요한데 페이팔과 팍세그루가 평균치를 너무 높였어요. 그러니 카카오페이의 시총도 높게 나오죠. 이걸 공모 후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2만 2,307원을 도출했네요. 할인율은 48.49%에서 21.51%,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적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주당 평가가액이 고평가됐으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가치평가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셨죠?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를 활용했는데 이 방식은 매출액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기대되는 적자 플랫폼 기업이나 신성장 기업의 가치 척도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페이팔, 스퀘어, 팍세그룹 3개의 해외 기업을 선정했는데 비교 기업들의 실적과 카카오페이의 현재 실적을 비교하면 기가 막히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비교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 조정 개수는 44.7로 계산이 됐는데 기업별로 편차가 너무 극심해서 믿을 만한 수치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게다가 페이팔과 팍세그루는 매출액 성장률이 비교적 낮다 보니까 성장률 조정 개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매출액 성장률이 83.4%로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과 팍세그루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카카오페이 현재 장외 거래 없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가격이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쉽네요. 아마 10만 원에 가까운 공모가 상단이 청약자들한테 조금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100% 균등 배정이라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잠재우려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어차피 20주만 청약하면 금액적인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고평가고 뭐고 우선 다들 청약을 할 거잖아요. 이번에 증권사들 수수료도 신설했겠다. 돈 많이 벌겠네요. 굉장히 인심 쓰듯이 균등 배정 100%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적어서 카카오페이로는 돈 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존 주주는요, 카카오와 중국 엔트그룹의 계열사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딱 2개 회사인데 카카오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6개월 의무 보호를 무조건 해야 하고요. 여기다가 자발적으로 또 6개월 매도 제한을 약속해서 총 1년간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최대 주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알리페이는 일부는 의무 보유 예출을 걸었지만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은 그냥 상장 직후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비율로 치면 28.47%. 그래서 이 알리페이가 얼마에 이 주식을 받았는지를 뒤져보니까 3202원에 받은 게 있고요. 48,726원에 받은 게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공모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5조 원 가까이가 되고요.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유통 가능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겠습니다. 우선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균등에는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 균등만 할지 비례만 할지 이런 고민은 다 덜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 할 내용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만들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